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하는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대부분 시청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할 때 그 증여한 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데요. 법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는데요. 즉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10년 동안의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서 그 합산된 금액에서 10년 동안 공제하는 것이 증여재산 공제가 되겠는데요. 자, 배우자 간에 증여했다. 즉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하고 또는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했다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 통산해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동안에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증여재산 공제가 나오죠.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서는 10년간 합산해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즉 배우자인데요, 이때 배우자는 사실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법률론입니다. 혼인관계, 혼인신고를 한 것이죠. 법률론만 인정하는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6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는 직계존속이지요. 부모로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0년 동안에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데 미성년자가 증여를 받았다면 10년 동안에 2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반대로 자녀인 직계비속이 부모인 직계존속한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세 번째 나왔죠?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도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00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직계존속인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은 미성년자한테는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만약에 1세에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또 10년 후에 11세 때 또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21세 성년이 됐을 때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1세 때 한 번 주고 11세 때 한 번 주고 21세 때 한 번 주면 결과적으로 3번에 걸쳐서 얼마? 9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21세 부모가 성년이 되었을 때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6천만 원을 증여해서요, 5천만 원 공제받고 1,000만 원이 증여세 과표니까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10%니까 1,000만 원에 10%면 10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만큼 증여세를 냈다는 그러한 증여세 신고한 근거 자료가 있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거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에 대해서는 합산 기간 이내에 10년 동안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것과 합산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가 직계존속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5천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또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주면은 직계존속 부모기 때문에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5천 주고 어머니가 아들 장남에게 5천을 줬다면 결과적으로 합산해서 1억 원 가지고 세금을 계산한다. 즉 1억 원에서 증여재산 공제에 5천만 원을 빼니까 과세표준이 5천만 원 되겠죠. 그러면 10%니까 5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증여 추정 기준 금액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파악해야 되겠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세법에 국세청에서는 그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금 출처 조사란 무엇이냐?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직업과 그리고 연령과 소득 및 그 사람의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그 재산을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산의 취득의 경위와 그리고 출처를 확인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로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경우 그런 자금 출처를 국세청에서 조사하게 되면 납세자가 소명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소명한 자료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모든 재산 출처를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과 요건에 맞는 경우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은 법인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은 이건 행정규칙인데요. 법이 아니고 행정규칙인데 38조에 따라서 이런 게 있습니다. 38조에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38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증여추정 배제 기준 금액, 그러니까 세법상 증여추정으로 하지 않겠다. 증여추정으로 배제하겠다. 증여추정으로 보지 않겠다. 그런 증여추정 배제 기준 금액이 이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증여추정 배제 기준 적용이 되려면 재산 취득일 전 또는 채무 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 재산의 취득가액과 그리고 채무 상환 금액 및 이러한 재산 합계 총액이 다음 기준에 모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 배제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증여 추정 배제 기준 도표가 나왔죠. 자, 30세 미만입니다. 30세 미만 재산을 증여받은 그 수증자가 30세 미만인데 주택은 주택 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사는 경우는 세무서에서 증여 추정해서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기타 재산은 5천만 원. 또 채무를 상환, 금융기관에 돈을 갚아도 5천만 원 이내를 갚으면은 증여 추정해서 배제하겠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주택을 취득하거나 기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데 그러나 30세 미만이 총 합계 금액은 얼마냐? 1억 원입니다. 이게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이 좀 개정됐는데요. 1억 원까지는 30세 미만은 증여 추정에서 배제하겠다. 자, 그러면 30세, 여기서 나이는 만 나이인데 30세 이상일 때는 세대주냐 세대주가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저 세대주입니다. 세대주는 30세 이상이면서 세대주는 주택이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 추정에서 배제합니다. 그리고 기타 재산은 5천만 원, 채무 상환도 5천만 원이고 총액 한도는 2억 원까지는 증여 추정에서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30세 이상이면서 세대주입니다. 세대주가 주택을 샀다. 1억 5천만 원짜리는 주택 사게 되면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입니다. 30세 이상이면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7천만 원까지입니다. 주택은. 그리고 기타 재산 5천만 원. 그리고 채무 상환도 5천만 원이고 총액 한도는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40세 이상인 경우에 역시 세대주가 있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세대주인 경우는 주택이 3억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40세 이상이면서 세대주인 경우는 주택을 3억 원까지 취득하면은 증여추정 배제하겠다. 기타 재산은 1억 원, 채무 상환액은 5천만 원, 총액 한도는 4억 원까지는 증여추정 배제하겠다. 그리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40세 이상이면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주택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고요. 기타 재산은 1억 원, 채무 상환액은 5천만 원, 총액 한도는 2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 추정 배제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증여 추정 배제 기준 금액까지는 증여로 추정하여 조사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만약 증여로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때는 뭐 이 정도까지는 증여추정 배제 기준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세청이나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받을 때 이 자금이 무슨 자금이냐, 이 주택취득자금은 어디에 나서 주택을 취득했느냐, 자금 출처를 조사하게 되면 그러한 본인의 소득과 또 재산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서 본인이 자기 스스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 바로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증여추정 배제 기준에 대해서 금액을 알아두는 것도 여러분들이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